자, 옆에 제가 여러분들이 마감재 종류라든지 그 종류에 따른 두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단면도의 모든 두께들을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께들을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부터 시작할게요. 자, 위에 지붕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 액체 방수가 돼도 되고 시트 방수가 돼도 됩니다. 어쨌든 수평 슬래브이기 때문에 비가 들이칠 수 있으므로 방수를 해줘야 됩니다. 방수를 밑에 해주실 거고요. 그 위에 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mm의 보호 몰타를 해주었습니다. 이 100mm의 보호 몰타에는 비가 흐를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배를 지을 수 있는 그 몰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액체 방수와 보호 몰타를 포함한 두께 100mm를 옵셋을 해줍니다. 이 밑에는 슬래브가 있겠죠. 슬래브는 두께가 몇입니까? 콘크리트는 보통 150으로 합니다. 이렇게 슬래브를 완성해 주고요. 자, 필렛을 해줍니다. 이 골조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단면에 보여드리면은 이 수벽은 FL로부터 150만큼 올라와 있네요. 옵셋을 이용해서 150을 해줍니다. 자, 이 콘크리트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죠.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주고요. 자,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연결돼야 되겠죠. 자, 옆으로 와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줍니다. 두께 100mm만큼 옵셋을 해주시고요. 슬래브는 150입니다. 콘크리트 표현해주고 필렛 해줍니다. 연결돼야 될 부분 있는데 옆에 별도의 채광창이 있네요. 채광창 부분도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외부 부분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외곽선만 일단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이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이 선은 익스플로드해서 껴줍니다. 그리고 이건 골조가 되겠죠. 골조가 두께가 몇인지 한번 봅니다. 150이죠. 옵셋에서 150만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골조는 이렇게 돼서 천창이 대각선으로 지겠네요. 천창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려줍니다. 카피해서 보통은 진 옆에 있는 파라펜 높이와 동일하게 맞춰둬도 됩니다. 제가 그린 단면도와는 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선을 그대로 카피해 옵니다. 이렇게 트림해 주고요. 조금 더 경사가 급한 채광창을 그려볼게요. 자, 채광창 레이어는 창문 레이어로 해줘야겠죠. 자, 윈도우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창의 두께만큼 약 100mm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창 프레임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는 콘크리트가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적절하게 창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창 틀이 있고 여기에 유리가 가겠네요. 적절하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제 옥상의 부분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면은 끝났네요. 자, 이제 2층 침실을 그려줄게요. 2층 침실을 어떻습니까? 22mm의 목재 플로어가 깔리고 이 목재 플로어를 포함해서 두께는 120만큼의 마감 두께가 필요하겠네요. 자, 120만큼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슬래브가 될 것이고요.
MA를 이용해서 슬래브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목재 플로어는 22mm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목재 플로어가 표현이 됩니다. 자, 재료 분리대에서 잘리는 것이고요. 밑에 슬래브가 시작되는 겁니다. 슬래브는 150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어떻습니까? 100mm의 두께를 가진 석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석재 마감 30mm로 해볼게요. 30mm는 옆에 계단에 있는 석재 마감이 따라온 겁니다. 옵셋 30mm 석재 마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석재 마감을 포함해서 100mm인 만큼 석재 마감 전체의 마감 두께를 표현해 주고요. 슬래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옵셋 150 슬래브. 자, 이렇게 되고 이 재료 분리대에서는 적절하게 이 재료 분리대가 콘크리트와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한 100 정도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렇게 단차가 지는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는 슬래브가 여기서부터 최소 150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론상은 맞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기가 힘듭니다. 철근 배근이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펀치를 만들어줍니다. 45도 정도 돌려서 펀치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단면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튀어나온 벽제선은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자, 이제 계단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 30mm의 석재 마감인데 밑에 20mm만큼 몰타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30mm만큼 옵셋을 해서 석재가 배치가 되고요. 그 밑에 콘크리트와 석재를 붙여주기 위해서 20mm만큼 옵셋을 해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넣어줍니다. 시멘트 몰탈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콘크리트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계단 그린 법 배웠죠. 이렇게 끝과 끝을 연결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150의 슬래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ESC에서 그 정권 지워주시고요. 제가 첫 시간에는 이렇게 슬래브를 연결시켜 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공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펀치를 두는 것이죠. 철근 배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펀치를 두는 것이고요. 이제 슬래브들을 이렇게 필렛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옆에 있는 침실 2도 완성을 해줍니다. 22mm의 목재 플로어가 가고요. 목재 플로어를 포함해서 120mm만큼의 바닥 마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슬래브가 여기서 150만큼 두께가 쳐질 것이고요. 이제 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트림해서 벽체를 잘라주고요. 자, 이 부분도 벽체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마감재와 창이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은 이 창들을 끝까지 연장을 시켜줍니다. 자, 뭔가가 잘못되어 있죠.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깨주고 이렇게 끝까지 연장해 줍니다. 자, 여기 아래 위에는 프레임이 가야 되겠죠. 프레임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면도를 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은 DI 해서 4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렉탱글로 75에 40. 자, 이렇게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가운데는 창이 안 들어가니까 잘라주고요. 70이었네요. 위아래 이렇게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니까 옆에서 그렸던 거를 카피해 주겠습니다.
좀 길이가 안 맞는 것들은 스태치를 이용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1층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면은 현관이 있고, 현관을 통해서 문이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거실이 있고요. 거실은 현관에 마감을 그려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석재 마감이네요. 석재 마감 30이었죠? 이렇게 옵셋해서 30mm 그려줍니다. 자, 거실은 이 석재를 포함해서 100mm만큼의 마감 2개가 필요하겠고요. 밑에 슬래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슬래브는 기초입니다. 기초는 이 1층에 있는 전층 실과 함께 기초 저면을 통일하기 위해서 밑에 슬래브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거실로 와서 F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여기는 석재 마감이죠. 단면도를 보면서 지정 석재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정 석재 마감이 50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30mm의 석재가 있고 전체 포함해서 50mm만큼의 석재 마감면이 필요합니다. 골조를 그려주고요. 자, 옷장도 100m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0mm만큼의 석재 그리고 20mm만큼의 시멘트 몰탈 이렇게 해서 50mm만큼의 마감면을 그려줬습니다. 자, 옆으로 옵니다. 옆엔 좀 다르죠? 옵셋에서 100mm만큼 떨어져서 석재가 시작되고요. 30mm만큼의 석재가 있는데 이 석재는 전체 방수까지 포함해서 100mm만큼의 마감면이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정리해 줍니다. 자, 옆으로 옵니다. 주방 FL 제로에 있고 30mm의 석재 마감이 있고 20mm의 시멘트 몰탈이 있습니다. 자, 보일러실 FL-150이죠? 자, 제가 단면도에서 이 부분을 잘못 그렸네요. 마이너스 150 여기가 맞습니다. 자, 150에 그대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마감재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돈 낭비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밑에 기초 저면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얇은 부분 이 450을 한번 기준으로 이렇게 옵셋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벽체와 이렇게 필렛으로 연결해주면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필렛 해주면은 기초가 그려지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선들을 이렇게 필렛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 마감면이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가 콘크리트가 될 것이고요. 자, 이 계단은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 계단은 여기서 만나는 거고요. 필렛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골조도 필렛 해줍니다. 단면은 마감 두께만 알면은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트림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창도 끝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 우리가 평면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단면에서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출입구의 높이죠. 이 마감면으로부터 2100만큼의 높이의 벽체가 시작이 되네요. 필렛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면에 걸치는 흙을 제외한 골조, 창, 계단 이 정도까지는 제가 모두 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단면 선에서 보이는 인면 라인들을 표현해 줄 차례죠. 그 전에 제가 빼먹은 이 흙도 표현해 주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이용할게요. 레이어는 콘크리트 레이어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흙이죠. PER 이용해서 도면 끝까지 연결해 줍니다. 하나를 그렸으니 이 두께를 컨트롤 E를 이용해서 두께를 입력해 줍니다. 100 정도로 해볼게요. 자, 100으로 했더니 GL이 여기 묻혀버렸네요. 자, 뽑았을 때는 이 선이 아무리 내가 여기 중심이라고 할지언정 이 삼각형이 묻혀버렸으니 100의 절반만큼인 50만큼 내려서 이 정도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카피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또 동일하게 복사해 줍니다. 도가 끝까지 해서 트림을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인면들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내려와 볼게요. 자, 이 단면선에서 걸치는 골조는 그렸으나 여기에 있는 인면선을 그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인면선이 보입니다. 파라펫의 상단이죠. 쭉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인면선은 엘리베이션 레이어를 이용합니다. 엘리베이션 1을 이용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려주고요. 자, 2층으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은 인면이 보이는 게 없죠. 이 부분은 침대가 보일 텐데 침대에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리면 됩니다. 앞에 뭐가 보이죠? 창이 보입니다. 이 창도 가지고 올게요. X라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버티컬로 가져올게요. 엔드포인트들을 툭툭툭툭 찍으면은 창문의 인면선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은 가로세로가 같습니다. 330짜리네요. 렉탱글 그려서 330, 330. 잘못 그렸죠? 자, 옵셋은 얼만큼 해야 될까요? 창 프레임의 두께가 40이네요. 옵셋 40.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창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랫부분에 창문에 레버가 있어서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바깥쪽이겠죠?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프로젝트 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창을 카피해서 동일한 위치에도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 위치에 복사가 됐으니 이제 가이드라인은 지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에도 있네요. 동일한 크기의 창이 여기에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동일한 위치였네요. 그쵸? 자, 이 그린 김에 아래로도 내려가 볼게요. 이 동일한 위치에 창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층 내려가면은 여기 2개 있고 여기도 2개가 있네요. 동일하게 창을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번 작업할 거 없이 한 번 작업할 때 밑에도 동일하게 있다면은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지우면 이제 끝나겠죠. 자, 2층에서 봤을 때 이 문을 열고 나오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단면선은 여기 있고요. 이 계단에는 난간이 없죠. 이 마감 구분되는 표시고 올라왔더니 여기에 난간이 이렇게 있네요. 난간을 X라인, V 이용해서 이렇게 난간의 시작되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도 이렇게 난간벽이 있네요. 난간벽의 높이가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50의 난간벽이 있네요. 밑으로는 500만큼 있고요. 자, FL에서 650만큼 위치에 난간이 있고 아래로는 500만큼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난간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감재로 끊어서 모일 것이고요. 유리창인 데까지 연결이 될 건데, 자, 2층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벽체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기도 벽체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 벽체에 대한 인면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필드잇에서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 뒤에 있는 벽체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저는 앞에 있는 난간벽도 엘리베이션 1, 뒤에 있는 난간벽도 엘리베이션 1을 그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앞에 있는지 어떤 것이 뒤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션 1은 제일 가까이 있는 걸로 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엘리베이션 2로 할게요. 엘리베이션 2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엘리베이션 2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될 것들도 보이죠. 자, 이것보다 이 엘리베이션 선보다 더 뒤에 있는 이 선은 곧 되려 엘리베이션 1이 돼가지고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엘리베이션 2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이나 인면, 평면에서 그릴 때에는 순서대로 어떤 것이 가장 앞에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선의 위계를 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실 2에 있는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창문 천창 부분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층으로 가면은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고 수납장의 벽체가 이 80만큼 표현이 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X라인으로 선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2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트림을 해주고 여기에 계단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엘리베이션 레이어를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서부터 옵셋 430만큼 해줍니다. 이렇게 430씩 옵셋을 해주면은 이 콘크리트 라인에 닿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천창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2층까지는 인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왼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 평면에서 보시면은 자, 이쪽 벽체에 대한 인면이 보이겠죠. 이 벽체에 대한 인면이 이렇게 엘리베이션 1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출입문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 출입문은 이 벽체 끝에서 벽체 끝까지 그려져 있네요. 자, 이 벽체 끝에서 벽체 끝에까지고 천장까지 닿는 출입문입니다. 렉탱글을 이렇게 FL까지 그려줍니다. 옵셋에서 40만큼 프레임을 그려주고요. 문이 열리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는 여닫이 문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반대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옆으로 와서 창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잘리고
단차가 발생하면서 옷장이 밑에 나 있고 계단이 있고요. 계단 너머에 이 벽체가 보일 것이고 별도로 표현할 선은 없습니다. 여기도 주방에 창이 보이고요. 보일러실에 출입문이 보여야 되겠네요. 자, 단면들을 보면은 보일러실에 출입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만큼 올라와 있는지 볼게요. 630이네요. 이 630이 뭘까요? 화장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의 높이가 600 정도 되고 그것보다 30 정도 올라와서 점검구가 있는 것입니다. 문의 높이는 몇인지 볼게요. 1400입니다. 자, 그러니 FL에서 630만큼 올라오고 그 위로 문이 1400짜리가 있습니다. 렉탱글을 하나 그려서 옵셋 40 프레임을 그려주고요. 문이 가운데 이렇게 찢어져서 좌우로 열리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선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보여지는 주요 인면선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디테일한 인면 부분인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표현을 좀 해볼게요. 노출 콘크리트는 노출 콘크리트를 잡아주기 위한 좌우의 합판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볼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볼트가 나중에는 합판이 제거됐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노출 콘크리트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베이션 2나 3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장 연하게 그려줍니다. 자, 그 그리는 과정은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렸던 걸 갖다가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가 합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합판이 끊기는 점도 이렇게 줄눈이 보일 것입니다. 그 줄눈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난간 부분도 이 부분을 이 노출 콘크리트를 엘리베이션 3로 했다면 이 앞에 있는 벽체는 조금 더 두꺼운 엘리베이션 2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면에 보이는 노출 콘크리트를 완성을 했고요. 실내에 있는 침실 1, 2, 거실, 옷장, 주방에 있는 노출 콘크리트도 그런 식으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안에 텍스트들을 적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노출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은 주변 나무라든지 사람을 이용해서 실제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도록 사람과 나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별도로 그려도 되고요. 저는 나무의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샘플을 가지고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블럭을 나무 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블럭 잡은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하게 건물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나무를 배치해 줍니다. 이 나무가 도면 밖으로 삐져나왔네요. 이 부분은 XC, X클립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블럭을 세 경계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선택한 만큼만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자, 저만 계속 블럭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따다 쓰는 거 아니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제가 이미지 어태치라는 명령을 알려드렸죠. 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 휴먼 스케일의 사람을 하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 어태치로 이미지를 붙인 다음에 선을 따서 그린 사람입니다. 블럭을 만들어 줄게요. 자, 사람으로 잡아서 만들어 줬습니다. 무브를 이용해서 사람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면에서 보시면은 계단 타고 올라왔더니 이 부분이 난간이죠.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이 난간 너머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아, 이 노출 콘크리트 벽 뒤에 벽이 또 하나 있나 보다. 거기에 사람이 서 있네. 여기는 브릿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적절하게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앞에 있는 벽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여져야 되겠죠. 폴리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만큼만 표현이 되면 되겠죠. 자, X 클립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자, 새 경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선을 선택하면 되겠죠. 어떤 폴리선? 이 폴리선이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한 폴리선만 남고 나머지는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그만큼 영역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그렸던 폴리선은 출력해서 남기 때문에 그 폴리선은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이거는 그냥 바운더리일 뿐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쳐줬고요.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이제 실명과 재료명을 써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재료명들과 실명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미 단면도에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씩 복사해 가면서 텍스트를 써보고, 아, 여기가 노출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바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구나. 인면의 노출 콘크리트는 이런 식으로 물결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상기해 가면서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명과 재료명을 모두 표기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디멘션을 좀 더 입력을 해보고 싶네요. 이 계단 부분인데요. 레이어를 넘플런 레이어로 지정해 줍니다. X라인을 이용해서 계단이 끝나는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텍스트 디멘션을 넣고 싶어요. DCO를 이용해서 이 디멘션을 연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단수를 적어줘야겠죠. 카피를 이용해서 위에 하나 복사해 놓고 두 번 폭파시켜 줍니다. 밑에 디텍스트가 생긴 거를 그대로 적절한 위치에 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자, 200 디멘션 한번 해볼까요? DI.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선 쓰지 않는 계단입니다. 230짜리 계단은 법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계단이죠. 일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0.00 곱하기 11 트레드 11개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부분도 표현해야겠죠. X라인 이용해서 호리존탈 H 이렇게 입력하면 수평에 끝없는 라인이 그려지죠. 치수를 하나 복사해 옵니다.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돌려주고요. 적절한 위치에 가지고 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주고 카피를 하나 해옵니다. 두 번 폭파시켜서 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괄호 212.5네요.
212.50 곱하기 12개 라이즈겠네요. 항상 라이즈는 트레드보다 한 개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단 치수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이 골조, 마감재에 대한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드린 것이니까 이걸까지 다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골조 해치를 넣을게요. 해치는 해치 1으로 하겠습니다. 해치 1과 이 골조 두 개만 남기고 레이 아이소를 해줍니다. 자, 해치를 쉽게 넣기 위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쭉 잡아줍니다. 어떻습니까? 해치가 한 번에 들어갔죠? 레이 ON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지에도 해치를 넣어줘야 돼요. 자, 대지에도 해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치는 해치 2로 할게요. 폴리라이너로 해서 대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도가 끝까지 그려주고요. 해치를 넣어줍니다. 순서는 맨 뒤로 넘겨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린 처음 보자마자 기겁을 했던 그 단면도가 여러분들도 어느덧 멋지게 그리시게 될 줄 아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평면도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키맵을 그리면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키맵이 보입니다. 이 키맵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쉽습니다. 대지 경계선을 배치도에서 가져오고 대지 건축물의 외곽선 그리고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형체들 그리고 단면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하나 복사해주고 필요가 없는 이런 텍스트들은 다 지워줍니다. 자, 이런 X박스도 다 지워주고요. 자, 저는 이 단면선과 이 키맵만 필요하죠. 자, 이것을 스케일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줄여줍니다. 스케일 0.2 정도 해볼까요? 0.2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놓으면은 이 도면과 이 도면이 같은 도면을 읽히기 때문에 박스를 하나 쳐주고요. 이 부분은 키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박스는 심볼로 해주고요. 텍스트는 적절한 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키맵 단면도나 인면도 거기에는 꼭 이렇게 키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키맵을 이렇게 스케일을 10분의 2만큼 줄였기 때문에 이 단면 표시도 잘 보이지 않겠죠. 이것도 폭파해서 조금 더 키워줍니다. 이 단면 부분도 선이 약하니까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키맵에서 대지 경계가 약간 널널해 보이니까 선 종류 축척을 1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지 경계가 보이고 그 안에 대지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단면을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라는 키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도면이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도면을 다시 한 개의 창으로 돌려야 되겠죠. V포트
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요. 단일로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의 단면도를 그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4년, 5년 하면서 이 정도의 수준의 도면을 그릴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의 단면을 그린 적이 한 번이 있다면은 충분히 단면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도면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